내 아들이 그 결혼을 했다면 우리 가족은 이미 도박빚에 시달리고 있었을 거예요. 내 아들은 평생 빚쟁이로 살았겠죠. 그리고 우리 가족은 완전히 풍비박산 났을 거예요. 20년간 남편과 함께 미용실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모은 재산으로 노후를 준비하던 평범한 중산층 가정.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의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나 드디어 결혼할 것 같아. 42살의 노총각 아들이 들고 온 결혼 소식에 박지연 씨는 하늘을 날 것처럼 기뻤다고 합니다. 그날만 해도 전 정말 행복했어요. 늦게라도 좋은 짝을 만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들이 결혼한다는 말에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예비 며느리의 숨겨진 정체를 알게 되면서 박지연 씨의 삶은 악몽으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아니, 모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제 모성이 직감이 강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아닌데, 뭔가 크게 잘못됐는데 하는 그런 느낌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밤새 증거를 수집하고 심지어 경찰까지 찾아가야 했던 한 어머니의 사투.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내 아들이 날 미워하게 될까봐. 하지만 그래도 진실을 밝혀야만 했어요. 제가 막지 않았다면 우리 아들은, 시청자 여러분, 과연 이 어머니가 발견한 예비 며느리의 충격적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결혼식 이틀 전, 왜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 이 결혼을 막아야만 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어머니가 왜 이러시는지, 도대체 왜 우리의 결혼을 반대하시는지, 그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 우리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었다는 한 어머니의 눈물 어린 고백,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예비 며느리의 충격적인 정체.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인생노트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평범한 한 가정을 파괴할 뻔했던 충격적인 결혼 사기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의 결혼 소식이 있고 일주일 후 저희 집으로 예비 며느리를 처음 초대했어요. 서유진이라고 했죠. 31살의 피부관리실 원장이라고 했어요. 처음 봤을 때 그 아이의 첫인상이 아직도 생생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이에요. 늦게 인사드려서 죄송해요. 참 단정하고 예쁜 아이였어요. 말투도 얌전하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것 같았죠. 무엇보다 우리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사랑이 가득해 보였어요. 20대 후반부터 혼자 피부관리실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강남에 3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죠. 어머님처럼 저도 자수성가했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와 남편도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 고생을 알기에 이 아이의 노력이 더 대단해 보였죠. 어머님,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운이 좋아서예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전 늘 감사하면서 살아요.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첫 번째는 연락처였어요. 유진이가 우리 집을 다녀간 후 연락처를 교환하려고 했는데, 어머님, 제가 일이 많다 보니까 전화는 잘 못 받을 것 같아요. 카톡으로 연락드릴게요. 그런데 카톡 프로필에는 사진도 없고 이름도 YJ라고만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가 하고 넘어갔죠. 두 번째는 아들의 변화였어요. 민수야, 유진이는 어떻게 만났어? 아, 그게 공통 지인을 통해서. 항상 엄마한테 숨김없이 말하던 아들이 연애 과정을 자세히 말하지 않는 게 이상했어요. 게다가 말할 때마다 눈을 피하는 것도. 세 번째는 약혼식 날이었어요. 유진이가 갑자기 저를 한쪽으로 불러냈죠. 어머님,
제가 성의를 준비했어요. 받아주세요. 까르띠에 쇼핑백을 내밀더니 러브 팔찌를 꺼내는 거예요. 가격이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유진아, 이런 건 받을 수 없어. 어머님, 전 이제 어머님 딸이잖아요. 딸이 어머님께 선물도 못 드려요? 거절하면 할수록 더 달라붙듯이 채워주려고 하는데 왠지 모를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뭔가를 숨기려는 듯한 혹은 제 환심을 강하게 사려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달까요?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더 많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님, 결혼식장은 제가 알아볼게요. 제가 웨딩업계 쪽에 인맥이 있거든요. 처음엔 그저 며느리의 적극성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유진이는 우리가 알아보려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어요. 드레스도 제가 아는 디자이너가 있어요. 신혼여행도 제가 특별한 곳으로 준비할게요. 예단도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더니 어느 날, 어머님, 신혼집도 제가 좋은데 하나 봐뒀어요. 압구정동에 새로 지은 아파트예요. 분양가가 좀 있긴 한데 민수 오빠 명의로 대출받으면 될 것 같아요. 대출이라니? 얼마나? 5억 정도요. 제가 보증금으로 낼 테니까 걱정 마세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무슨 5억 대출이냐고 물었더니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한대요. 어차피 결혼할 건데 미리 해놓으면 좋잖아요.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어요. 아들한테 물어봤죠. 민수야, 유진이가 하는 피부관리실 한번 가봤어? 아니, 유진이가 바빠서 아직. 그럼 결혼하기로 한 여자의 일터도 못 가봤다는 거야? 아들의 대답이 심상치 않았어요. 엄마, 유진이가 일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제가 안 가는 게 좋대요. 그때부터였을까요? 미용실을 하다 보니 잡다한 것들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박 원장님, 그 예비 며느리. 혹시 서울대 나왔다는 분 맞아요? 네. 서울대요? 아니에요. 그런 얘긴 못 들었는데. 어머, 그래요? 우리 단골 손님이 그러시던데. 자기 조카랑 서울대 동창이라고 하면서. 또 어떤 손님은 박 원장님 며느리 될 분, 재작년에 미국 연수 다녀오셨대요. 우리 언니가 그러는데. LA에서 뭐 큰 상도 받았다던데. 하나하나 캐물을수록 이상한 점들이 늘어갔어요. 유진이의 말들이 사람마다 다르게 전해지고 있었던 거죠. 어떤 사람한텐 서울대 출신이라 했다가 어떤 사람한텐 연세대라고도 하고 심지어 미국 연수니 프랑스 유학이니 하는 말도 나오고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인터넷에 서유진 피부관리실을 검색했죠. 그런데 그 어디에도 유진이가 운영한다는 피부관리실은 없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강남 일대의 피부관리실을 다 찾아봤어요. 하지만 서유진이란 원장은 어디에도 없었죠. 도대체 넌 누구니? 결혼식이 2주 앞으로 다가오던 어느 날 평소처럼 미용실 문을 닫고 집에 가려는데 옆 건물 부동산 박 사장님이 다급하게 저를 불러 세웠어요. 박 원장님, 잠시만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부동산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박 사장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따님이 결혼하신다고 하셨죠? 아니요, 아들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혹시 예비 며느님 성함이 서유진이신가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네, 맞아요. 어떻게? 실은 2년 전에도 그분이 여기 오셨었거든요. 그때는 다른 남자분이랑 같이 오셨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윙하고 울리더라고요. 그때 그 남자분이 그분 남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신혼집을 알아보신다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죠.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봤는데 박 사장님은 휴대폰을 꺼내더니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어요. 분명 유진이었어요. 하지만 머리 스타일도 다르고 옷도 달랐지만 제가 아는 유진이가 맞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죠.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웨딩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은 제 지인이 보내준 거예요. 부산에 있는 부동산 하시는 분인데
거기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대요. 그날 밤 전잠도 못 자고 인터넷을 뒤졌어요. 카페며 블로그며 결혼 관련 커뮤니티는 모조리 찾아봤죠. 그리고 충격적인 게시물을 발견했어요. 사기 결혼 피해 사례를 공유합니다. 결혼을 빙자한 대출 사기 피해자입니다. 서울 부산 제주 결혼 사기 피해자 모임. 게시물마다 첨부된 사진 속에는 제가 알고 있는 유진이의 모습이 있었어요. 다만 이름이 달랐죠. 서울에선 서유진, 부산에선 김지원, 제주에선 이수민. 어떻게 이럴 수가. 손이 떨려서 마우스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더 찾아봐야 했죠. 그리고 발견했어요. 그녀의 수법은 항상 비슷했어요. 성공한 자영업자로 위장, 고가의 선물로 환심 사기, 급하게 결혼을 서두르고, 신혼집 명목으로 거액의 대출. 피해자들의 공통점도 있었어요. 모두 우리 아들처럼 순수하고 돈 있는 노총각들이었죠. 이대로는 안 돼. 증거를 모두 프린트해서 아들을 기다렸어요. 그날따라 아들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죠.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꼭 보여줄 게 있어. 아들은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더는 미룰 수 없었죠. 엄마, 나 피곤한데. 이건 지금 봐야 해. 앉아봐. 테이블 위에 프린트한 자료들을 펼쳤어요. 부산에서의 사기 결혼 신고 내용, 제주도에서의 사건 기록, 피해자들의 증언. 이게 뭐야? 잘 봐. 이 사진 속 여자가 누군지. 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유진이를 미행한 거예요? 아니야. 이건 다른 피해자들이 올린. 피해자라니요? 도대체 엄마가 왜 이러는 거예요? 아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죠. 엄마는 왜 자꾸 유진이를 의심하는 거예요? 유진이가 뭘 잘못했다고. 민수야, 이건 다 사실이야. 여기 봐. 유진이는 결혼 사기꾼이야. 지금도 다른 남자들한테. 거짓말이에요. 엄마는 내가 행복해지는 게 싫은 거죠. 내가 결혼하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도 알아요. 엄마가 왜 이러는지. 유진이가 너무 완벽해서 질투나는 거죠. 엄마가 원하는 며느리가 아니라서 이러는 거예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내 아들이, 내 피부치가 나를 이렇게 오해하다니. 제발, 이 자료들 좀 봐. 엄마가 거짓말을 하겠니? 됐어요. 이제 엄마 말 안 들을 거예요. 나 이제 다 컸어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아들은 자료들을 바닥에 팽개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쾅 하고 닫히는 방문 소리가 가슴을 후벼 팠죠. 그날 밤 전 아들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등 뒤로 남편의 한숨 소리가 들렸죠. 여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남편은 말없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때 문자가 왔어요. 발신자는 유진이었죠. 어머님, 내일 뵈어도 될까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다음 날 아침 유진이는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죠. 눈가에는 울은 듯한 흔적도 보였어요. 어머님, 어제 민수 오빠한테 다 들었어요. 소파에 앉은 유진이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흐느끼기 시작했죠. 제가 모든 걸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이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어요. 맞아요. 전 이혼녀예요. 가정폭력을 피해 도망쳐 나온. 눈물을 흘리며 이어지는 그녀의 이야기. 전 남편이 도박 중독자였어요. 매일 맞고 살았죠. 겨우 도망쳐 나왔는데 이혼 서류에 도장도 안 찍어주고 지금도 저를 찾아다닌대요. 그래서 전 절박했어요. 새 출발을 하고 싶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말하면서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게 제가 폭행당했던 증거예요. 병원 진단서, 신고 기록,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럼 부산에서는, 제주도에서는
전 제주도는 가본 적도 없어요. 부산에서의 일은 제 동생이 제 신분증을 도용한 거예요. 지금은 연락도 끊긴 그때였어요. 제 휴대폰이 울린 건 여보세요? 박 사장님, 저 강남 경찰서 이영사입니다. 어젯밤 제가 신고를 해뒀거든요. 사장님이 말씀하신 서유진. 아니, 정밀안의 전과 기록을 찾았습니다. 지금 구속영장도 신청된 상태고요. 순간 유진이. 아니, 미란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제 통화 내용이 들렸나 봐요. 그리고 방금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는데 현재 인천이랑 수원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그 순간 미란이가 갑자기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죠. 문 앞에는 경찰들이 서 있었으니까요. 정밀안 씨, 체포영장 들어왔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게 드러났어요. 경찰이 가져온 자료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죠. 12살, 9살 두 아이를 시골 할머니께 맡겨두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결혼 사기를 치고 있었다는 사실. 벌써 10명이 넘는 남자들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했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3명의 다른 남자들과 동시에 결혼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그날 저녁 아들이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엄마, 나 왜 이렇게 바보 같아? 아들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마치 어렸을 때처럼. 철없던 그 시절처럼. 다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난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을까? 전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등을 토닥이며 달래주고 싶었지만 저도 눈물이 멈추질 않았죠. 경찰 조사 결과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그동안 그녀가 벌인 사기 결혼이 10억 원. 피해 금액만 50억이 넘는다고 해요. 모두 우리 아들처럼 순수한 사람들이었대요. 은행 직원이었던 대구의 피해자는 7억 대출을 받아 모두 넘겨줬다가 결국 자살 시도까지 했다고 해요. 어떻게 그동안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몰랐을까요? 담당 형사님 말씀이 요즘은 결혼 사기가 너무 교묘해져서 막상 당하기 전엔 알아채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아들이 조용히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날 위해 애쓰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아니야. 엄마도 미안해. 좀 더 일찍 알아채지 못해서. 근데 엄마는 어떻게 알아채셨어요? 전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모성이란 게 있잖아. 말로 설명할 순 없지만 가슴 한켠이 계속 불안했어.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 널 지키고 싶은 마음. 그게 결국 진실을 찾게 해준 것 같아.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또 울었어요. 이번엔 제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시청자 여러분, 결혼은 두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두 가족이 만나 새로운 인연을 맺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님의 반대가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자식을 향한 깊은 사랑과 걱정이 담겨 있다는 걸 부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아들을 안아주며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겪은 상처가 곧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라면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정밀아는 특수사기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났어요. 심지어 70대 노인까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순수한 사람들을 속여왔더라고요. 그 사람이 체포된 후에 알게 된 건데. 제가 선물 받은 명품들도 다 가짜였어요. 심지어 그 사람 피부관리실도 없었고. 전부 다 거짓말이었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우리 아들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더 신중해졌죠. 하지만 그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 아들이 다시 한 분을 소개했어요. 이번에는 달랐어요. 엄마, 이번에는 제가 먼저 그분의 직장도 가보고 주변 분들도 만나보고 천천히 알아가고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 사연을 공개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아들처럼 순수한 분들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요. 결혼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점들을 꼭 체크해 보세요. 첫째, 상대방의 직장과 일상을 직접 확인하세요.
단순히 말로만 듣지 마시고 꼭 방문해서 확인하세요. 둘째, 결혼을 너무 서두르는 상대방을 조심하세요. 특히 재정적인 부분을 급하게 진행하려 한다면 더더욱요. 셋째, 고가의 선물로 환심을 사려는 행동을 주의하세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의심해 봐야 해요. 넷째, 주변 지인들의 평가를 무시하지 마세요. 특히 부모님의 직감. 그건 결코 헛되지 않아요. 요즘도 가끔 그때 일이 생각나요. 하지만 이제는 감사해요. 그때 엄마가 없었다면 전 평생 빚쟁이로 살았을지도 모르니까요. 이제 우리 아들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인연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결혼은 사랑하는 두 사람의 결합이기도 하지만 두 가족의 만남이기도 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부모님의 반대가 때론 고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항상 자녀를 향한 깊은 사랑과 걱정이 담겨 있다는 것. 부디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을 보내주신 박지연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지금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 사연 때문에 겁을 먹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 결혼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신중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들도 이제 조심스럽게 새로운 만남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번에는 서로의 가족들도 만나고 천천히 시간을 가지면서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아들이 엄마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서로를 더 깊이 신뢰하게 된 거죠. 혹시 지금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주변의 도움을 받으세요. 특히 부모님과 상의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녀들이 때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 또는 자녀의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 교훈을 얻으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